당신이 내 엄마라고요? 숨이 막혔다. 세상이 조용해졌다. 영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. 우진이랑 쌍둥이에요?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같잖아요.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? 라고 말했다. 은호의 대답은 냉정했다. 그 여자는 내 엄마 아니에요. 날 낳았는진 몰라도 날 버렸어요. 그건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예요. 영란은 당황하며 사과했다. 정말 몰랐어요. 죄송해요. 저 꿈이 있어요.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. 아빠는 반대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어요. 은호는 침묵했다. 그리고 입을 열었다.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결국 지게 돼요. 그게 사랑이에요. 그런데 고성이는 그걸 몰라요.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. 다시는 오지 마요. 우리 여기까지예요. 그날 밤 영란은 집을 나갔다.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났다. 한편 수빈은 성재 아버지에게 불려간다.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안 돼. 박 회장의 단호한 말.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다. 그 말이 뼈처럼 박힌다. 사랑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는다. 성재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수빈을 찾아간다. 그녀를 꼭 안고 말한다. 미안해. 더 강해질게.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.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, 수빈의 아버지 상철, 뒤에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,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다. 이제 이 사랑은 더 이상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었다.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한다.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. 수빈은 직접 뜬 목도리를 꺼내 성재의 목에 감아주며 말한다. 이건 마지막 선물이에요. 메리 크리스마스. 그녀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.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.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. 사랑만으로는 가족을 이길 수 없다는 걸. 그리고 그날 밤 박 회장의 집 앞 은호가 고성이를 찾아간다.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. 왜요? 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?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하던 성재가 멈춘다. 계단 위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대화를 듣게 된다. 자신이 따르던 새엄마가 은호의 생모였다는 사실, 그리고 은호에게 간 이식을 종용했다는 사실, 더 나아가 자식을 사망 신고한 그 진실까지. 성재는 무너졌다. 존경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지옥이었던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. 고성이는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그녀 역시 알았다.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. 그날 이후 성재는 말을 잃었다. 수빈과의 이별, 은호와의 연결, 그리고 엄마의 진실,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. 다음 날 가출한 영라의 작업실로 박 회장이 들이닥친다. 작업실 한가운데 웹툰 원고들이 흩어져 있고 그림 속에는 가족을 상징하는 피 묻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. 이게 내가 그린 거냐? 아빠는 이런 거 인정 못해. 그리고 주먹이 날아든다. 그림이 찢기고 책상이 무너지고 영란은 말없이 울었다. 그녀는 말하지 못했다. 자기 꿈을 지키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기에. 다시 은호 병원 기록을 찾아낸다. 그 안에 적힌 단어 하나. 사망 신고 완료. 그리고 이름 지은호. 그녀는 손이 떨렸다.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떤 서류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. 고성이는 아이를 지우고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없애버렸다. 은호는 그 진실을 들고 성재를 찾아간다.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.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.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서류를 보는 손이 떨렸고 은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. 그녀는 말했다. 나는 살아있어요. 그런데 그 여자는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. 성재는 눈을 감았다. 자신이 여태 따르던 엄마, 자신을 키워준 사람,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. 그리고 마지막, 은호는 기자를 만난다. 이건 제 이야기예요.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세요. 그녀는 이제 숨지 않는다.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.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악행,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. 드라마는 끝이 아니다. 이제 시작이다.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살아남는다.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? 숨이 막혔다. 세상이 조용해졌다.
영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. 우진이랑 쌍둥이에요?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같잖아요.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? 라고 말했다. 은호의 대답은 냉정했다. 그 여자는 내 엄마 아니에요. 날 낳았는진 몰라도 날 버렸어요. 그건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예요. 영란은 당황하며 사과했다. 정말 몰랐어요. 죄송해요. 저 꿈이 있어요.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. 아빠는 반대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어요. 은호는 침묵했다. 그리고 입을 열었다.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결국 지게 돼요. 그게 사랑이에요. 그런데 고성이는 그걸 몰라요.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. 다시는 오지 마요. 우리 여기까지예요. 그날 밤 영란은 집을 나갔다.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났다. 한편 수빈은 성재 아버지에게 불려간다.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안 돼. 박 회장의 단호한 말.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다. 그 말이 뼈처럼 박힌다. 사랑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는다. 성재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수빈을 찾아간다. 그녀를 꼭 안고 말한다. 미안해. 더 강해질게.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.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, 수빈의 아버지 상철, 뒤에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,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다. 이제 이 사랑은 더 이상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었다.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한다.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. 수빈은 직접 뜬 목도리를 꺼내 성재의 목에 감아주며 말한다. 이건 마지막 선물이에요. 메리 크리스마스. 그녀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.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.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. 사랑만으로는 가족을 이길 수 없다는 걸. 그리고 그날 밤 박 회장의 집 앞 은호가 고성이를 찾아간다.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. 왜요? 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?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하던 성재가 멈춘다. 계단 위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대화를 듣게 된다. 자신이 따르던 새엄마가 은호의 생모였다는 사실, 그리고 은호에게 간 이식을 종용했다는 사실, 더 나아가 자식을 사망 신고한 그 진실까지. 성재는 무너졌다. 존경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지옥이었던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. 고성이는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그녀 역시 알았다.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. 그날 이후 성재는 말을 잃었다. 수빈과의 이별, 은호와의 연결, 그리고 엄마의 진실,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. 다음 날 가출한 영라의 작업실로 박 회장이 들이닥친다. 작업실 한가운데 웹툰 원고들이 흩어져 있고 그림 속에는 가족을 상징하는 피 묻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. 이게 내가 그린 거냐? 아빠는 이런 거 인정 못해. 그리고 주먹이 날아든다. 그림이 찢기고 책상이 무너지고 영란은 말없이 울었다. 그녀는 말하지 못했다. 자기 꿈을 지키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기에. 다시 은호 병원 기록을 찾아낸다. 그 안에 적힌 단어 하나. 사망 신고 완료. 그리고 이름 지은호. 그녀는 손이 떨렸다.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떤 서류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. 고성이는 아이를 지우고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없애버렸다. 은호는 그 진실을 들고 성재를 찾아간다.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.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.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서류를 보는 손이 떨렸고 은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. 그녀는 말했다. 나는 살아있어요. 그런데 그 여자는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. 성재는 눈을 감았다. 자신이 여태 따르던 엄마, 자신을 키워준 사람,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. 그리고 마지막, 은호는 기자를 만난다. 이건 제 이야기예요.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세요. 그녀는 이제 숨지 않는다.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.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악행,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. 드라마는 끝이 아니다. 이제 시작이다.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살아남는다.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